주소 표시줄에 zoom.us라고 치면 줌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화면 상단에 무료로 가입하세요 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료 가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업무용 이메일 주소를 넣으라고 해요. 저는 korea.kr, 즉 업무용 메일 주소를 집어넣고 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가입 버튼 누르면 이메일이 가지거든요. 제가 지금 기록한 이메일 주소에 줌에서 회원가입을 위한 안내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메일에서 확인해 보면 줌 계정을 활성화하십시오 라고 하는 메일이 왔어요. 이곳에서 계정 활성화를 누르면 회원 가입 창이 뜹니다. 자, 회원 가입 창에서 학생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본명을 쓰는 게 좋겠죠. 혹은 과목명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학교명, 과목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이렇게 그렇게 되면 동명이인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름으로 써보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여기 이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비밀번호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항목들은 충족이 안 된 항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8글자 이상 소문자, 대문자, 그리고 숫자를 포함하는 이 모든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 주셔서 계속을 눌러 주시면 회원 가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에 회원 가입이 끝난 상태에서 로그인을 해보면 자,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로그인을 하게 되면 제 화면이 나오고요. 제 이름과 제 회의 아이디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의라는 메뉴 왼쪽 메뉴 바에 있죠. 왼쪽 메뉴 바에서 회의를 누르면 새 회의 예약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미 회의를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이전 회의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이미 예전에 했던 회의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 처음으로 회의를 만드시는 분들은 새 회의의 예약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회의 예약 눌러서, 만약에 저는 전산 교사니까, 정보 컴퓨터 교사니까, 만약에 뭐 자료 구조 수업이다 라고 하면은 뭐 오늘이 벌써 3월 마지막 날이네요. 3월 31일 자료 구조 2교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내리고,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자정이거든요. 네, 12시로 해보겠습니다. 12시로 1시간 하겠다. 네, 40분 시간 제한이 있네요. 자, 이 상태에서 회의 아이디 자동 생성하고, 회의 비밀번호는 필요하시면 쓸 수 있어요. 뭐 들어올 때 비밀번호 입력해라, 그러니까 외부인을 차단하실 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입장 시 참가자 음소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요즘에 그 학생들이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음 때문에 수업을 방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시면 학생들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업이, 즉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이게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지면은 이 부분에 참가 URL이 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참가 URL이 뜨면 초대 복사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 회의 초대 복사를 누르시고요. 그럼 클립보드에 복사됐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이 됐으면은 자, 이제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반톡이죠. 반 전체톡 혹은 그 해당 반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그쪽 반에 링크를 배포합니다. 배포하면은 학생들은 지금 카톡 창에 들어있는 이 부분의 링크를 클릭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 약간 내용을 바꾸면 되겠죠. 만약에 뭐 김병선 선생님이 자료구조 수업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클릭하세요 라고 하고 이렇게 전송하게 되면은 적당한 메시지로 초대가 된 거죠. 그럼 제가 한번 다른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 회의에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 컴퓨터에 줌이 깔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 즉 그러니까 처음으로 수업을 할 때에는 좀 꽤나 기다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학생들도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했던 그 과정, 줌 사이트가 열리고 회원가입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제가 준비한 컴퓨터에서 바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들어와졌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회의 시작이라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하라고 나오네요. 여러분들도 이 설치를 zoom.exe 요거 설치를 해서 실행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제가 화면 공유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되는데 지금 이 화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수업 화면이고요. 학생들도 이 화면을 보고 있어요. 제가 이 음소거 버튼, 왼쪽에 있는 제 마우스 보이시죠? 이 음소거 버튼 누르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하고 있는 말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 음소거 버튼을 누르시니까 경우에 따라서 뭐 누를 수도 있겠지만 수업 동안에는 말씀하셔야 되고요. 그 비디오는 선생님께서 이제 이렇게 화면에 죄송합니다. 얼굴이 나왔네요. 화면에 그 얼굴을 이제 공개하고 싶으시면은 비디오를 누르시면 되고요. 나는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 그러면 비디오를 중지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비디오를 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 버튼 누르면은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메일이 이렇게 나오고 뭐 URL을 보낼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좀 뭐랄까 이메일을 다 입력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저는 아까 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카카오톡, 즉 그 단체톡, 뭐 밴드나 이런 걸 사용했고요. 참가자 버튼을 누르면은 지금 현재 이 수업에 어떤 참가자가 들어왔는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회원가입할 때 본명을 쓰면 좋습니다. 저희 반에도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번호, 뭐 이름, 아니면 학년, 반, 번호, 이름 이렇게 해서 학번, 이름 이렇게 회원가입하면 출결 체크하기가 편하시겠죠? 자,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면 어떤 화면을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이렇게 그 목록이 떠요. 화이트보드는 뭐 디지타이저를 사용하시면서 이제 수업할 때 칠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지금 첫 번째 화면, 이 화면이라는 걸 누르면 제 화면이 그냥 그대로 나가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수업 교환을 미리 띄워놨으면 그 수업 교환을 미리 띄워놓은 것을 클릭해서 뭐 PPT나 PDF 파일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제 화면을 띄우고 수업 자료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폴더도 열고 프로그래밍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출판사에 이런 프로그래밍 PPT 같은 것들을 띄울 수가 있겠죠. 띄워서 그대로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제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자, 뭐 기다리시는 동안에 작업 표시줄에 보면은 이렇게 그 캠코더 모양의 파란색 버튼이 있는데 이게 줌 버튼이에요. 줌 버튼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왜 안 돌아왔냐면 제가 지금 화면을 공유하고 있고요. 위로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팝업 메뉴들이 내려오고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유 중지를 누르면 제 화면에서 나가지는 겁니다. 혹은 공유 일시 중지를 누르면 일시 중지이고요. 물론 이 빨간색 공유 중지는 공유 중지가 됩니다. 추석 작성 이런 것들 누르면 중간중간에 제가 마우스나 혹은 디지타이저로 글씨를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수업을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유 중지를 누르면 화면에서 이제 나가지는 거예요. 화면에서 나가지고 자, 채팅 버튼을 누르면 채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서 채팅으로 이해 안 되는 학생 있나요? 이런 식으로 채팅을 날릴 수가 있고요. 채팅은 모두에게 날릴 수가 있고 제가 특정 학생에게만 날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공개로 그러니까 1대1로 비공개로 수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팅을 날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야, 너는 왜 딴짓하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너 진도 어디까지 나갔니? 너 놀고 있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파일을 누르면은 내 컴퓨터라고 하는 버튼에서 제가 뭐 과제로 낼 뭐 학습지라든가 이런 파일들을 보낼 수가 있고 반대로 학생들도 이 기능을 통해서 저에게 그 작성한 파일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송받은 파일은 이 줌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폴더에 다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